오늘 싱글벙글쇼 3부에는요 손님이 계신데요. 우리의 미래, 항상 우리의 미래를 항상 예측해 주시면서 우리 미래를 보살펴 주실 분입니다. 나오신 적 있어요. 우리 데니스 한 대표님이신데요. 해피월드 재정보험의 데니스 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모셔서 은퇴라든지 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저희들 그 오바마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고령화 시대가 돼가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후 노후죠. 연금이라든지 노후 보험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들 어떻게 보면은 그건 뭐 저금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저축. 좀 네. 저축을 하는 의미로 네. 나의 미래를 보고 앞으로 또 미국의 재정이 앞으로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다는, 걱정돼요. 뭐 한국이나 미국 세계적으로 다 비슷해요. 네.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네. 재정은 점점 작아지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 우리 노후 연금이라든지 노후에 우리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좋을까 네네. 먼저 한번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그렇죠.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네. 네. 네. 저 대표님, 먼저요. 우리의 수명이 일단, 참 인사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인사하셨어요. 죄송. 왜 깜빡깜빡하십니까? 왜냐하면 막 은퇴 그러니까 저는 막 와닿거든 이제. 네네. 우리의 수명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예, 늘어났고요. 그렇죠. 더욱더 이제 은퇴 노후 생활이 정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도 막 와닿아요 이제 40대가 되니까. 자,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대 의료 기술의 발전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렇죠. 네. 이제 100세 시대에 들어서서 인생의 은퇴 이후 삶은 지금보다 더욱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 약 30년 동안 생활할 자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거나 힘들고 외로운 노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퇴 설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적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규범적 행위로 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는 꼭 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네. 좀 실감나게 들을 때는 필요성을 느끼다가도 그러니까. 뒤돌아서면은 에이 뭐 그냥 살지 또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아무튼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요즘엔 그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에보다는 훨씬 더 많이들 느끼시고 네, 계신 최근에 것 같아요. 와서는요. 예, 근데 또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네. 그 현재 미국에서 하루에 은퇴하는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네. 오, 네. 네. 베비 부모 세대가 이제 은퇴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10,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음. 그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 참. 나 겨울 안 되는데. 겨울 안 돼. 겨울 추워. 네, 추워. 네. 그 음. 경제적인 이유로 그 노년 인구의 자살률이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위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는데 한국이 네, 2위예요? 맞아요. 네. 이 얘기는 지금 진짜요? 여러 군데에서 뭐 어떤 네. 부분 노인들의 우울증 문제라든지 네네. 뭐 이런 뭐 하여튼 어허. 자살률 1위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결혼해서 10년 정도까지는 그 부부관계 힘으로 살고 20년 정도는 그 자식들 키우고 그렇죠. 뒷바라지 하는 힘으로 살아간다는데 네. 그 나머지 30년은 본인을 위해 살아가야 되므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생 후반을 위해서 꼭 체계적인 준비가 미리 필요한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데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죠? 처음에 뭐 부부의 힘으로 살지만 네. 또 자식들 20년은 자식들 키우잖아요. 맞아요, 성년 될 맞아요. 때까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없어 돈이. 그렇죠? 나를 위해 맞아요. 살려고 하는데 없어.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네. 나머지 30년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네. 이게 참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아직 있을 실질적으로 거예요. 예, 그 실질적으로 안 와닿는. 30년이라는 네. 숫자가 네, 숫자가 네. 와닿지 않는 경우도 강하다. 있을 거예요. 설마 내가 이러면서. 네. 네. 제가 조금 설명드릴 그 은퇴 후 8만 시간이란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수면과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면 약 11시간 정도이고 네. 짧게 은퇴 기간을 20년으로 잡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8만 시간 정도인데 네. 이 8만 시간은 연간 2,000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이 40년간 일한 시간에 해당되는
매우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야. 그 우리가 은퇴 이후에 20년이라 하지만 음. 작년의 시간과 비교하면 40년이라는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는 제대로 계획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네. 무의미하게 노후의 시간을 소비하는 은퇴 난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어이구. 크다는 것입니다. 은퇴 난민. 야, 이거 아. 경고까지 들어오는데요. 네네. 사실은. 우리 채팅방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가 네. 조금 뭐 내용이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이분은요. 저축성 평생 생명 보험이 있으시대요. 네네. 아니면 IRA가 더 나은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는데요. 네. 미리 많이 알고 뭐 계시네요. 알고 계시는 분이야 이분은. 네. 네, 뭐 거기에 대한 설명 조금 이따가 하죠. 예, 요 예, 그럴까요? 조금 네. 이따가 하셔도 되고요. 요 네네. 물어보셨습니다. 네, 우리 일단 좀 질문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늘 좀 질문할 것 중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때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보면은 야, 진짜로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지금 노년 60세 이상 된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활을 가치적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직장 생활 40년 하는 만큼 사는 것이다. 예, 그렇죠. 이런 그렇죠. 숫자적으로 나오니까 겁이 덜컥 나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그 40년을 잘못 보낼 수 있는 거냐, 어렵게 보낼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했을 때 느끼는 시간과 우리가 노후에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라에서 또는 자녀로부터 뭐 네. 외부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는 막연한 기대. 이런 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아직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개 중에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그 한인분에게 더 그렇죠. 두드러진 듯한데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수명도 짧았으며 자녀의 숫자도 많았지만 현대는 저출산과 맞물려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녀에게 노후를 위지한다는 것은 사회 흐름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보살필 때쯤이면 자식도 은퇴 나이에 가까운데 부모님을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예, 앞으로는 부모님이 아니라 자식님 시대가 올 수도 있단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어떤 경우는 부모가 은퇴 이후에도 자식을 보살펴야 될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아하. 뭐 예를 들면 네. 내가 은퇴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잘 해놨으면은 네. 오히려 준비 안 한 자식보다 내가 받는 수령액이 더 많아서 네. 자식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리기도 예, 하네요. 예. 그래서 네, 오히려 네. 반대로 자식을 부양해야 된다 이거죠. 하기는 네네. 그렇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 조기 퇴직이 많잖아요. 네네. 일찍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지금 오히려 잘 준비한 부모가 거꾸로 나이 들은 자식을 네. 또다시 도와줘야 되는 네네. 그런 이런 네. 현실이군요. 이게 그렇죠. 보니까. 요새 뭐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뭐 독립 안 하고 또는 독립을 했다가도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뭐 이런 거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좀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은퇴 이후의 시간이 굉장히 길다. 이런 것은 네. 이제 충분히 저도 인식이 돼 가는데. 네. 자, 그러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죠. 네. 그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그 네 가지 위험 요소로 그 장수와 건강, 부동산, 자녀를 둘 수 있는데 첫 번째 장수로 건강하지 못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오래 사는 것이며 두 번째 건강으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3대 중대 질병인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45%로 2명 중에 1명은 해당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은퇴 자산 비율 구조를 의미하며 네 번째가 자녀로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자녀에게 주어야 될 상황이 된다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려면 본인의 건강은 꼭 미리 챙겨야 되며 그 3대 질병에 대비한 보험은 필수이고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본인 목숨 꼭 미리 챙겨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일정한 돈이 필요하므로 현금 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돈은 필요하잖아요. 네. 그죠.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네. 아까 그 주희 씨가 얘기했지만은 뭐 부동산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개념으로는 이런 거죠. 아니 부동산 가치가 과연 언제까지나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 그 먼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네. 현금화할 때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네. 과연 그것이 효자 노릇을 하느냐는 네. 불확실성이 좀 크죠. 그렇죠. 기복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네. 중요한 게 분산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투자 개념에서 나온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 네네. 그다음에 뭐 부동산처럼 리스크는 있지만 좀 더 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얼마, 네. 뭐 이런 등등으로 몇 가지 나눠서 네. 아니면 또 보험이라든지 네. 뭐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상식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사람들이. 않아요. 저희가 이제 네. 모이면요. 40대부터는 이제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해요. 건강 얘기하고 은퇴 얘기를 한다고요. 다들 모이면은. 네. 그랬는데 그러면은 보험 드셨어요? 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어떤 노후 뭘 보장하는 거 뭘 갖고 계세요? 이런 묻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네. 집 있잖아요. 집을 사갖고 우리가 조금씩 내잖아요. 그래서 몇 년, 20년 상황, 30년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거의 대처한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다시 뭔가 노후연금을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은 우선은 어떤 질병에 대한 보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오바마 보험도 미국에서는 해당이 되고 그래서 본인 건강에 대한 거 필수적으로 하나쯤은 준비하셔야 되는 게 분명하고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노후 생활에 대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예. 왜냐하면 부동산 아무리 큰 거 있어도 안 팔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물론 그걸 갖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매달 어느 정도 들어오는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연금 또는 은퇴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생각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우리 질문 나온 거 등 해가지고 네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예, 예, 예.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김원준이 부릅니다. 모두 잠든 후에.